어제 뭐 보셨어요? 시작할 때는 우울하고 낯선 느낌이었던 JTBC 주말극 나의 해방일지가 요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만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이 드라마에 요즘 빠져서 지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5, 16회가 방송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엔딩을 보지 못한 채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14화 시청률이 6%를 넘었습니다. 2.9부터 시작해서 6%를 넘었으니까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체감 시청률은 훨씬 더 높죠. 가히 20%에 달하지 않을까요? 화제성만큼은 최고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캐릭터만 확실하기만 하면 이 등장인물들끼리 유기적으로 얽혀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 해방일지가 그런 드라마이지 싶어요.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 형제끼리, 동료끼리, 친구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만 다들 독특합니다. 염간의 삼남매만 아니 쟤네들 한 핏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염기정하고 연애를 시작한 조태훈네 삼남매도 마찬가지죠. 태훈의 딸 유림이가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보람이라는 희선과 경선, 이들 또한 어디 남매 같나요? 희선이하고 경선이가 유림이의 고모잖아요. 희선 역할의 김로사 씨, 경선 역할의 정수영 씨. 이 김로사 씨가 SBS 펜트하우스의 집사 양미옥인 거 여러분 아셨어요? 이 고모, 이 두 사람도 생활 연기 참 잘합니다. 어쨌든 미혼의 고모 둘이서 조카를 제 자식 못지않게 살뜰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또 다른 고모가 등장합니다. 염간의 삼남매의 고모인데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생인 이 고모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덕에 다들 팍팍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기정에게 전화를 해서 밑반찬 가져가라면서 짜증스런 생색을 냈죠. 고모라는 호칭은 같지만 극과 극으로 다른 거, 이 드라마의 재미이자 매력이지 싶어요.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라 나의 추앙일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드라마 대사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드라마는 흔히 그 작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작가보다는 감독이 더 많이 부각되지만 드라마는 감독보다는 오히려 작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삼박자가 맞는다는 말, 이 드라마는 삼박자가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았습니다. 대본, 연기, 연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드라마든 예능이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첫 화부터 이 몰입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이 어떤 한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JTBC 싱어게인의 경우 2화에 이무진 씨가 등장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우승은 이승윤 씨가 했지만 싱어게인 성공의 1등 공신은 이무진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지난 연말 최고의 화제작 MBC 오쏘매 붉은 끝동의 경우 5화에 그 이산과 덕이미의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러브씬이 화제가 되면서 오쏘매 페인을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날 그 달달한 러브씬 뒤에 영조의 폭주, 더불어 덕이미가 그 조력자를 자청하는 강단 있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이 드라마가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대본 좋고 연기도 좋았지만 빼어난 연출, 빼어난 영상미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해방일지에도 연출이 돋보이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4화 구씨가 넓이뛰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미정이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휙 개울 저편으로 떨어지니까 구씨가 갑자기 도움닫기를 시작합니다. 시청자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염씨 가족들도 아마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위험하다고 이 말릴 겨를도 없이 구씨가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멋지게 착지를 해서 모자를 구해옵니다. 아니 저 구씨 뭐지? 궁금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남자 뭐지? 구씨가 날아오르자
더 이상 이게 술주정뱅이 날품팔이 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몇 번을 다시 봐도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12화에 구씨와 창희의 추격신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도망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3개월에 걸쳐서 이 전국을 누비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 시청자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 구씨의 자동차가 롤스로이스 5억 원대라고 해요. 이 창희가 어렵사리 그 흠집을 낸 사실을 털어놓으면 구씨가 쿨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신발을 고쳐 신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창희가 도망을 가죠. 창희가 고백을 하러 가기 전에 운동화를 찾아서 신을 때만 해도 아니 차 그거 고치면 되는데 구씨가 뭐 화내겠어? 괜한 걱정이려니 했는데 느닷없이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구씨의 멀리뛰기 실력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그 창희가 100m 11초 플랫을 예상했었잖아요. 따라서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 못 가서 창희가 바로 잡혔겠죠. 그런데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중간에 마실 물까지 공수받으면서 달립니다. 창희에게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했을 테고 구씨에게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겠죠. 추격신 이후에 자신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결심을 하니까요. 이 장면도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연출, 영상미입니다. TV를 누가 바보상자라고 하죠. 이렇게 예술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11화에 구씨와 미정이의 키스신이 있었습니다. 14화까지 보는 동안에 이 11화의 키스신이 이 드라마의 유일한 애정신이었어요. 물론 제가 아직 못 본 15화, 16화에는 이제 또 다른 러브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날은 미정이가 진상인 직장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욕 일상 다반사였지만 미정이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냐고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답답하다고 또 한 차례 갈궜어요. 엘리베이터에서까지 해방클럽이 대체 뭐 하는 데냐 비아냥거리자 미정이가 지겨운 인간들로부터 벗어나는 클럽이라고 일갈을 했고요. 그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구씨에게 하자 구씨가 원래 약한 인간일수록 사악하다면서 한번 초대하라고 들에 풀어놓고 종일 잡자고 아마 네가 이길 거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가만 보면 구씨가 말을 참 잘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소연을 할라치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되도 않은 조언 따위는 원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밤중에 야산에 오릅니다. 갈대숲을 헤치면서 갈대가 아니라 억새겠죠.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잖아요. 여튼 그리고 갑자기 키스. 구씨는 늘 갑자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미정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를 감습니다. 멀리서 이 롱테이크로 잡은 짧은 키스신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연출이 아주 밀당의 귀재인 거예요. 연출을 맡은 김석윤 감독, KBS 예능 PD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드미스 다이어리부터 드라마 연출을 맡고 있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 그리고 슬기로운 시리즈의 신원호 감독과 같은 행보죠. 아니 신원호 감독이 김석윤 감독의 뒤를 잇고 있는 셈입니다. 김석윤 감독은 영화 작업도 하고 있고 영화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감독이죠.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꼽아보라면 5손가락 안에 KBS 세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 JTBC 눈이 부시게와 청담동 살아요가 들어가는데요. 이 세 작품 모두 김석윤 감독의 작품입니다. 2011년작 청담동 살아요. JTBC 초창기 드라마라서 못 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명작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반대 여론이 뜨겁던 시절이어서 제가 이 청담동 살아요를 추천하는 글을 썼더니 너 돈 받았느냐 이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글에 넣을 화질 좋은 이미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JTBC 홍보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시큰둥하니 뭐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알아서 넣으시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의 주인공 기정, 창희, 미정 3남매는 서로 다른 이유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해방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방을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3남매의 어머니 곽혜숙 씨. 처음으로 일상의 답답함을 남편에게 하소연하던 날,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현듯이 허망하게. 제가 5월 9일자 텔레비평 영상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라도 곽혜숙 씨의 삶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12화 마무리 즈음에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13화에 어머니 죽음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곽혜숙 씨는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드라마 안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혜숙 씨, 돌아가신 후에 그 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납골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사라진 캐릭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털에도 홈페이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곽혜숙 역할의 배우 이경성 씨, 나의 해방일지가 저에게 남긴 씁쓸함입니다. 다시 연출 얘기로 돌아가서 김석윤 감독이 64년생 환갑을 앞둔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올드하지 않죠.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은 트렌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트렌드를 나 몰라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나이를 잘 먹어가는, 시대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고인물이 절대 아닌 김석윤 감독과 같은 시대를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